50년이라는 세월 동안 안동 MBC는 지역 방송으로서 경북 북부민들과 함께 했는데요. 오늘은 안동 MBC의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지역 방송의 역할과 위기, 또 전망에 대해서 결이 다른 이야기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안동 MBC 과거,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 김태일 위원님의 결단 들어볼까요? 창사 50년이지 않습니까? 네. 아, 옛날이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뭐 지나간 과거에 대한 그 자부심, 또 현재의 아쉬움에 대한 어떤 회한,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는 그런 말로서 아, 옛날이요. 노래 제목이기도 하죠. 네, 네. 뒤에 음악이 나갈 거예요.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50년, 정말 격동의 50년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참 많은 것들이 변했는데요. 지역방송 안동 MBC가 걸어온 길, 먼저 청 기자님이 좀 짚어주시죠. 네, 이 1970년에 개국을 했습니다. 안동방송 주식회사로 설립이 됐고, 이 개국과 함께 라디오 방송을 시작을 했고요. 1971년에 이제 안동문화방송으로 사명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1987년이 되어서야 이제 TV 방송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을 네. 했거든요. 그 전까지는 대구 MBC의 TV 방송을 그냥 중계해주는 역할만 하다가 이 자체적으로 제작하게 됐는데, 여기 사생결단을 찍고 계시는 우리 카메라 감독님이 그때 처음으로 입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0년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처음 만들었어요. 2002년에 인터넷 방송을 처음 시작했는데, 요 이야기는 또 뒤에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네. 먼저 언급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2018년에 사생결단이 첫 방송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거기도 하죠. 네. 네, 이렇게 우리 안동 MBC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청 기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먼저 이렇게 라디오로 시작을 한 안동 MBC가 지역 방송으로서 창사 50주년을 맞은 거잖아요. 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50년간 이 안동 MBC가 이 지역에 큰 일을 했습니다. 네. 예, 그동안 사회가 엄청나게 많이 변화했는데, 그 변화의 시기를 고비마다 MBC가 같이 해왔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뭐 50년 동안 지역민과 함께 한 거잖아요. 김태일 위원님은 안동 MBC하고 인연이 참 깊으시다고요. 예, 제가 79년에 네. 안동 MBC에 기자로 입사해서 네. PD를 하다가 나갔습니다. 기자로 입사를 했는데 PD를 하셨어요. 예, 아마 이런 기록도 흔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그 배경에는 여러 가지 곡절이 있는데 네. 오늘 그건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50년의 세월이라는 것은 우리 지역 사회로 보면 이 농업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그 겉과 속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런 격동 속에 네. 놓여 있었고요. 그다음에 권위주의에서 정치적 민주주의로 또 전환하는 또 격동, 뭐 이런 이제 경랑 속에서 안동 MBC가 지역 사회를 묵묵히 지켜보고 있고 또 지역 사회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안동 MBC의 그러한 50년의 생애도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아주 격동의 세월 속에 드라마틱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저는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입사해서 몇 년 동안 근무를 하신 거예요? 저는 1년이 못 되어서 제가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가셨구나. 네. 짧긴 했지만 그래도 입사를 해서 안동 MBC의 위상을 좀 느끼셨을 것 같은데 그때는 좀 어땠어요? 그때는 뭐 대단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하나는 79년에 그 오원춘 사건이라는 것이 터졌습니다. 네. 영양의 한 작은 마을에서 생겨났던 그 농민과 농협 사이의 갈등이 이게 정치적 갈등으로 옮겨가서 교회와 국가, 또 김수환 추기경과 박정희 대통령 대결, 이런 대결로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권위주의 체제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탓이겠죠. 근데 그 격동의 현장이 안동이었습니다. 저 천주교 교구당과 또 가까이 있던 안동 MBC가 아주 그 역사 현장이 되었는데요. 그 과정을 제가 선배들 따라서 취재하면서 참 가슴이 벅찼습니다. 왜냐하면 뉴스 리포터 하면 바로 전국으로 이 방송이 알려지게 되고요. 네. 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얘기들이 전달되었으니까요. 물론 당시에는 권위주의 체제의 그 통제 때문에 하고 싶은 얘기 다 못했지만 어쨌든 그 광경 지켜봤던 기억이 하나 나고요.
뭐 또 하나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한적이긴 했지만 이렇게 방송에서의 파급력과 영향력은 정말 엄청났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뭐 그때 20대의 나이에 우리가 안동에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다. 우리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자. 네. 우리 눈으로 한국을 바라보고 우리 눈으로 세계를 보자. 뭐 그러한 것들을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다. 뭐 그런 기고만장한 생각을 가지고 뛰어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 릴테이프 그 무거운 녹음기 들고 왔다 갔다 했던 기억이 어제 같은데 50년의 세월이 지났네요. 벌써 이렇게 흘렀네요. 네, 빠르죠. 그렇습니다. 우리 최한정 위원님도 TBC 기자 출신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앵커도 하시고 예, 잠깐. 그때 이렇게 일을 방송 일을 워낙에 가까이서 하셨으니까 방송 환경이 그때 좀 어땠을지. 그 당시 지역 방송 궁금하거든요. 말씀하시는 네.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때 제가 1995년에 이제 입사를 했는데 국내 지상파 방송에 좋은 때, 네. 잘 나가던 때 끝물이었다. 한창 아근물이었다. 네. 네. 한참 이렇게 그 지상파 방송이 또 화랑일 때와 또 동시에 95년도부터 이제 케이블 채널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뉴미디어가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전환기 과정이 있었는데 그래도 제가 기자할 때만 해도 채널이 이제 뭐 지상파 같은 경우에 뭐 우리 MBC, KBS, 그리고 SBS 네. 지역의 이제 지역 민방들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독과점 형태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보려고 해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네. 그러다 선택권이 보니까- 많지 않았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채널 주목도가 상당히 높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매체 영향력도 아주 컸던 시절이었죠. 저는 그 겪어보진 못했지만 네. 참 좋았겠다. 부럽네요. 예, 요즘 워낙 채널이 많아서 제가 방송을 많이 해도 아직 제가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안동에서요? 네, 계십니다. 그런 분은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화장을 안 한 걸 못 알아볼 거예요. 예. 네. 이두선 위원님은 안동 MC 시청자 위원이셨죠. 예, 그리고 예. 지금은 사회이사로 활동 중인데 지금까지 안동 MBC가 이렇게 지역에 발전한 사례들을 좀 예, 예.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아까 그 김태일 위원님 말씀대로 50년간이 굉장히 굴곡이 많은 네. 고비도 많았던 사회를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우리 안동 MBC는 이 지역의 많은 이슈들을 부각시키고 역할을 많이 했어요. 아마도 그 당시에 처음에 출범할 때는 여기가 문화적으로 매우 소외된 지역이었지 않습니까? 뭐 별밤 뭐 이런 걸 통해서 문화를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보급했던 그런 사례들. 그다음에 이 우리 경상북도 북부 지역은 매우 대표적인 낙후 지역이 그 낙후 지역의 여러 가지 농특산품들을 소개하는 이런 방송들. 그다음에는 지방자치제도가 정치적으로 실현되면서 이 안동 MBC 역할이 굉장히 많아졌고 폭도 넓어졌고 지역 주민들의 관심도 엄청 많아졌죠. 그 지방자치의 모습을 갖춰가도록 하는 이런 역할들도 굉장히 컸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문화적인 면에서 그 세계 유교문화재단을 네. MBC가 주축이 되어서 그 구축을 했습니다. 해서 경상북부 북부 지역의 9개 시군이 공동으로 그 유교문화, 전통문화를 보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MBC가 아주 주도적으로 했죠. 최근에는 아시다시피 그 경상북도 도청이 이제 그 안동으로 오면서 위상이 높아졌어요. 경상북도 도청 소재지 방송으로서 네. 위상을 가지게 되어서 50년간 다양한 많은 일들을 MBC가 같이 했고 아마 우리 경상북도 북부 지역 주민들은 MBC 50주년을 굉장히 축하해 줄 걸로 믿습니다. 참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참 50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구나. 그리고 안동 MBC가 많은 역할을 했구나 알게 됐는데요. 그렇다면 천윤길 네. 위원님은 안동 MBC 프로그램 해도 보셨잖아요. 네, 가장 봤습니다. 인상 깊게 본, 네. 가장 기억나는 프로그램 어떤 게 있을까요? 두 가지를 꼽고 싶은데요. 네. 하나는 2004년도의 특별 기획이었던 혁신유림. 사생결담을 제작하고 있는 이 권순태 PD님이 제작했던 프로그램인데 제가 이걸 왜 꼽냐면 네. 지금 지역방송 위기라서 지역방송이 어떤 프로그램 컨텐츠를 제작해야 되느냐 이야기가 고민이 많은데 두 가지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답을 보여준 거라고 보거든요. 그 혁신유림이란 단어를 아마 공중파 방송에서 처음 썼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가 이제는
좀 학계에서도 그렇고 일상적으로도 독립운동가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보편적으로 쓰고 있거든요. 이걸 발굴해내고 만들어내고 제가 이 프로그램을 본 건 2016년인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제작하고 방송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사람들한테 각인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게 공영방송의 저는 역할이지 않나라고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인상이 깊었고 또 한 가지는 올해죠. 안동 MBC 유튜브에 제작했던 닭가쇼. 아, 네. 어째 사생결단과 다 연관 있는 사람이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그러니까 닭가쇼가 그 제가 봤을 때 동시 시청자 수가 많을 때는 실시간으로 500명 가까이 또 보고 있었고 이후에 끝나고 나서는 몇만 명이 이 닭가쇼라는 유튜브 프로그램을 봤거든요. 굉장했죠. 네, 굉장했죠. 근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여기 경북 북부 지역의 젊은 유권자들이 투표하러 가기 전에 이 프로그램들을 검색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타 지역 사람들도 아, 이 동네가 이렇구나라고 하는 걸 알려줄 수 있는 저는 컨텐츠다. 그래서 이 안동 MBC가 앞으로 요 이야기했던 두 가지 측면에서 컨텐츠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숟가락만 얹었는데 참 부끄럽네요. 이렇게 아. 옛날 프로그램을 꼽아주셔서. 닭가쇼는 저도 이 프로그램에 나오면서 꼭 가서 칭찬해 줘야 되겠다 아. 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마침 우리 전 의원께서 말씀하셔서 좀 첨언을 하면 아주 놀라운 것이었어요. 저는 그 닭가쇼 한참 진행되는 도중에 그것을 보기 시작했는데 아, 이렇게 경북 북부 지역에서 말하자면 자기 눈으로 자기 지역의 문제를 이렇게 세상의 중심이라는 관점에서 뉴스를 생산해서 날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아주 놀랐고요. 거기서 굉장히 좋은 정보들을 얻었습니다. 사실은 뭐 지방선거라고 해도 사실은 전국적인 단위에서 피상적으로 이렇게 훑어가는 것이 전국 방송의 그 보도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경북 북부 지역의 관점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주 디테일 또 자그마한 아주 역동적인 과정조차도 놓치지 않고 잘 드러내 보임으로써 이 지역 유권자들이 그 본질을 훨씬 더 깊게 알 수 있고 정확하게 알 수 있었다고 하는 점은 저는 칭찬 아무리 지나쳐도 지나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닭가쇼가 나중에 우리가 좀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안동 MBC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많은 함의를 주는 그런 프로였다고 생각합니다. 컨텐츠가 재미, 네. 재미를 같이 곁들인 네. 컨텐츠. 근데 왜 안 해요? 계속. 저 가운데 있는데 두 분이 이렇게 막 칭찬해 주시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부끄러우니까 다른 질문 해야 될 것 같은데. 김태일 의원님 결혼 얼른 들어볼까요? 결어요? 네, 그냥 훅 넘어가려고요. 옛날의 그 영광들을 가슴에 새기고 한편으로 또 새로운 상상력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